새벽에 눈을 떴다. 라디오에서 미세한 전파 냄새가 배어 나와 방의 모서리를 채웠다. 어제 후배가 놓고 간 그릿한 사진 한 장이 책상 모서리에 반쯤 걸쳐 있었다. 나는 사진의 하단 여백을 엄지로 문질렀다. 종이가 체온을 조금씩 훔쳐갔다. 여기에 있다. 어젯밤 그 문장이 오늘은 묵직했다. 남았다는 건 빛나서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아서였다. 창틀에 기대어 손바닥을 대보니 어제 긁힌 곳이 종이장처럼 당겼다. 따끔함이 아직 살아있어 안심이 됐다. 내 몸은 기억을 잘하는 편이다. 그 덕에 나는 나를 잃지 않고 있다. 아직은 하숙집 마룻바닥이 새벽 공기에 수축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신발끈을 묶었다. 매듭을 한 번 조이고 다시 푼 뒤 한 번 더 조였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다. 살아남는 루틴, 내 방식의 기도. 성당 담장 아래에 서서 돌결을 문질렀다. 거칠기, 온도, 굴곡. 손끝으로 더듬은 동안 불안의 모양이 둥그러진다.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익숙한 호흡이 돌기처럼 솟았다. 연이었다.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의 시간대가 맞을 때가 있다. 우리는 그때를 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래 서서 맞춘 결과라고 부른다. 오늘 손 많이 서늘하네. 그녀의 첫마디는 늘 상태부터 묻는다. 밤새 라디오 곁에 있었거든. 그럼 내 숨을 좀 빌려줄게. 연희가 장갑을 벗고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체온이 천천히, 진짜 천천히 올라왔다. 다급하지 않은 온기. 나는 급하게 살았고 그녀는 느리게 살았다.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했다. 그녀가 가볍게 손수건을 흔들며 말했다. 어제는 내가 사진으로 존재했구나. 그릿했어. 그릿해도 있는 건 강하더라. 그녀의 눈동자 끝에서 두려움이 오래 붙잡고 있던 자리를 조금 비켰다. 그 빈자리로 내 얼굴이 들어갔다. 나는 묻지 않은 말을 꺼내지 않는 법을 겨우 배워가는 중이었다. 대신 부탁을 꺼냈다. 다시 그거 가르쳐 줄래? 어떤 거? 중간에 숨 쉬는 법. 연희가 내 가슴 중앙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의 가운데 얇은 뼈가 닿는 지점. 여기가 얇아질 때가 있어. 얇아질수록 넓게 쉰다고 생각해. 소리 없이 대신 길게. 그녀의 손바닥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그 리듬을 훔쳤다. 그 리듬을 훔치는 동안 겁이 조금 작아졌다. 멀리 서는 법도 계속 연습 중이야.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난 가까이에 서지 않는 법을 연습 중. 우리는 같은 말을 다르게 했다. 둘 다 필요한 말이었다. 정오 무렵 듣는 법을 아는 남자가 우리 앞에 섰다. 늘 그렇듯 처음 오는 사람처럼 방을 훑고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 동선을 골랐다. 낯선 향수는 없었다. 바람 냄새만 달고 있었다. 두 가지. 그는 두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첫째, 서쪽 출입구 공사 진짜다. 둘째, 새벽 창고 비지 않는다는 정보도 진짜였다. 누가 채웠나? 동철이 물었다. 가까운 쪽과 먼 쪽이 동시에. 그래서 진짜다. 말의 결이 매끈했다. 나는 그런 결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결국 참고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지도 대신 낯선 표기. 거리 이름이 아니라 감정의 지점들. 주저, 유혹, 불신, 회피, 결심. 그가 손가락으로 선을 이었다. 오늘은 이 순서로 올 겁니다. 주저, 유혹, 불신, 회피, 결심. 보편적인 순서 같지만 불신이 두 번 오면 함정이에요. 어떻게 구분하지?
냄새. 그가 미소 아닌 표정을 잠깐 지었다. 불신이 두 번째로 올 때는 쇠 냄새가 나요. 사람의 겁과 피가 서로 닿을 때 나는 냄새. 나는 어젯밤 창고 문턱의 금속 향을 떠올렸다. 몸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의 침묵을 남기는 솜씨가 있었다. 해질녘 명호와 둘만 남았다. 라면 국물이 미지근해지는 속도와 그의 눈빛이 식는 속도가 이상하게 닮아 있었다. 그는 젓가락 끝으로 빈 그릇 바닥을 긁었다. 그 소리가 서늘했다. 내가 요즘 나를 의심한다는 거 알아.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의심을 확인하는 표정은 모양이 크다. 근데 상민, 나한테도 선이 있어.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도 사람 모양을 지키도록 돕는 선. 그 선을 누가 정해? 우리가 정하지 못하면 가까운 쪽이 정해. 그의 말이 맞았다. 맞는 말은 종종 정이 없었다. 나는 그 정없음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배운다는 말은 흔히 고집의 다른 이름이었다. 어젯밤 내가 줄을 자르자고 했을 때 명호가 말을 이었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부서졌다. 같은 편이 되고 싶다. 그가 덧붙였다. 우린 같은 편이야. 맞아. 근데 같은 방법까지 같을 필요는 없어. 우리는 서로의 숟가락을 바꾸어 들지 않기로 합의했다. 같은 국물에서 다른 방식으로 먹는 정도의 거리를 허락했다. 그게 요즘 우리가 지키는 예의였다. 밤, 새벽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고 잠금쇠는 닫힌 척 열려 있었다. 친절은 함정일 때가 많지만 오늘은 이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셋씩 짝을 지었다. 나는 뒤줄. 손에 밴 소독약 냄새가 오래된 목재 냄새와 섞였다. 계단 첫 단에서 주저가 둘째 단에서 유혹이 왔다. 지금 말하면 더 쉬워질 수도 같은 유혹. 셋째 단에서 불신이 스쳤다. 나는 순간 23번 짧게 나눠 내뱉었다. 그리고 넷째 단, 또 불신. 이번엔 철 냄새가 분명했다. 함정. 나는 손을 들어 211을 공중에 그렸다. 앞줄이 선회했다. 창고 뒤 환기구로 몸을 누였다. 바람이 목 뒤로 들어와 등뼈를 타고 흘렀다. 뒤에서 짧은 신음이 났다. 후배였다.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아 뼈와 힘줄의 사이를 정확히 쥐었다. 사람 모양을 지키는 힘은 때로 잡는 방식 하나에 달려 있었다. 우리는 빨래골목 흰천 아래로 떨어졌다. 긴 천이 천장 역할을 하는 몇 초의 시간. 나는 그 짧음이 주는 관대함을 매번 놀라워한다. 숨이 제대로 들어오고 그제야 생각이 따라왔다. 지금은 살고 내일은 기억한다. 그리고 언젠가 맞선다. 사이렌이 멀리서 울었다. 멀리 울리는 위험은 가까울 때보다 덜 차갑다. 덜 차가운 위험은 발을 빠르게 만든다. 모서리를 돌아 나가는데 골목 입구 벽에 하얀 분필점 하나가 박혀 있었다. 작고 빠른 표시. 여기 보고 있음. 누군가의 눈이 누군가의 마음을 앞질러 도착하는 밤. 흩어. 나는 거의 숨으로 말했고 우리 셋은 문장 없이 갈라졌다. 나는 전당포 옆 공중전화로 향했다. 정에 낀 유리의 손등을 한 번, 두 번 그었다. 지워지지 않는 성에. 그 위에 내 얼굴이 어렴풋이 겹쳤다. 동전을 넣고 익숙한 신호를 눌렀다. 나야. 알아. 오늘은 불신이 두 번 왔어.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숨었고 두 번 살았어. 전화선 너머로 연희의 숨이 길어졌다.
그녀가 내 숨의 길이에 맞춰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내 차례까지 자. 난 잘 못 자는 편이야. 그럼 누워서 자는 척이라도 해. 척하는 것도 기술이야.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나는 웃었다. 알아. 그리고 그녀가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내가 멀리 선다고 해도 내 눈은 너한테 가 있어. 그건 내가 막을 수 없어. 수화기를 내리며 가슴 안쪽에 작은 통증이 문장처럼 박혔다. 달콤하거나 쓰지 않고 정확했다. 정확한 통증은 방향을 준다. 귀가하니 하숙집 우편함에 또 봉투가 들어 있었다. 공사, 연장, 관공서 종이 냄새. 나는 봉투를 접어 성경책처럼 오래된 사전 사이에 끼웠다. 내게 신성한 건 의미가 아니라 용도였다. 이 종이는 오늘 나를 지나가게 했다. 사진 더 돌았다. 듣는 남자가 저녁에 말했다. 읽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얼마나? 그는 엄지와 검지를 조금 더 넓혔다. 이만큼. 작지만 분명한 확장.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세 단어를 적었다. 지속 확대 기여. 오래전부터 보아온 단어들이었지만 오늘은 세 번째 단어에만 동그라미가 쳐졌다. 기억. 비 없이도 남길 수 있는 것. 남겨야 해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남아버린 것. 회의가 끝나고 명호가 내 어깨를 툭 건드렸다. 오늘 너한테 빚이 하나 생겼다. 우린 서로 늘 빚쟁이였어. 그래도 기록은 하자. 그가 수첩을 내밀었다. 맨 앞장 전화번호 2개, 약속 장소 3곳. 이제 네 번째 줄에 작은 별표 하나가 생겼다. 줄을 자를 때 먼저 숨을 준 사람. 내 이름은 없었다. 필요 없었다. 별표만으로 충분했다. 밤을 열어 젖히는 노크가 들렸다. 212점. 나는 문턱에 종이를 밀었다. 종이가 아주 약하게 떨렸다. 누구? 우리. 문을 열자 복도 불빛이 종아리까지 들어왔다. 명호였다. 뒤에 후배. 그는 오늘 처음으로 먼저 서 있었다. 어깨가 아주 조금 넓어져 있었다. 눈 안쪽에서 어둠이 한 뼘쯤 물러가 있었다. 선배님. 그의 한마디가 길었다. 길이 안에 여러 밤이 들어 있었다. 읽히더라고요. 진짜로. 저 문장. 그가 접힌 종이를 꺼내 펼쳤다. 사진의 여백이 내 숨과 닮아 있었다. 나는 사진을 두 손으로 받았다. 종이가 체온을 다시 훔쳐갔다. 이번에는 기꺼이 훔기게 내버려 두었다. 오늘은 살아있네. 내가 말했다. 아, 네. 그의 대답은 얇지 않았다. 얇지 않은 목소리는 오래간다.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람이 편지의 냄새와 전파 냄새, 소독약 냄새를 섞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렀다. 장민. 그리고 연희. 이름이 공기 중에서 서로 다 작은 소리를 냈다. 티. 문틈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사진의 여백에 연필로 아주 작은 글자를 남겼다. 오늘 살아남기, 내일 기억하기. 그리고 한 칸을 띄워 하나를 더 적었다. 모래 맞서기. 종이를 접자 벌이 꺾이는 소리가 낮게 났다. 그 소리는 도망의 소리 같기도 귀환의 소리 같기도 했다. 어쩌면 둘 다였다. 나는 그 둘을 하나로 묶는 매듭을 느리게 단단히 당겼다. 매듭이 깔끔하게 잠겼다. 숨이 깊게 들어왔다.